안녕하십니까. 공시법 강의하는 김병렬입니다. 오랜 시간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진된 상태에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공시법 보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제가 지금 뭐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좀 더 이제 심도 깊게 분석을 할 겁니다만, 일단은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경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출제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의 신청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출제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가져다가 출제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또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향은 바뀌지만 완전히 답을 못 찾을 정도로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훈련되신 분들은 전체적인 지문 다 모르겠지만 답은 찾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의 느낌이었을 걸로 보고요. 거의 피상적으로 기존의 기출문제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고전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요. 일단은 이제 분석은 나중에 더 많이 해드릴 테니까 정답하고 이유하고 푸는 방식 같은 것만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건 그냥 찍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측량 의뢰 받으면 계획서 돼야죠. 계획서. 이것도 굉장히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자, 계획서를 수행자가 소관청한테 제출한다.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바꿔가지고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했던 건데, 작년에는 요걸 바꿔가지고 소관청이 수행자한테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이걸 따로 떼어가지고 올해는 이 계획서의 이름을 물어보는, 측량 의뢰 들어오면 계획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들도 뭐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놨지만, 이거는 사실 수업 조금만 정리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특별히 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곤란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제가 강조를 안 하는 부분이죠. 각종 개발 사업 끝, 각종 정비 사업 끝, 별별 개발 정비 사업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다 못 외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못 외웁니다. 못 외워요.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지적 제조사 사업. 그럼 지적법, 지적 측량 부분에 맨 뒤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거 이제 의심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얘네들의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조성사업, 정비사업, 개발사업 이런 걸 외울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관련 규정을 드릴 건데 한 15개 정도의 이게 개발사업, 정비사업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그런 개발 사업이 있는데 제조사 사업은 그런 사업 아니다. 도시개발 등의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 정도로 찾는 문제였습니다. 제조사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 3번 보시죠. 자, 이건 거의 제가 마지막까지 예상했던 대로 났습니다. 그대로 났습니다. 거의 제외한다, 무라고 정리하시라. 제가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났습니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운송하면 광천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사찰 향교 안에 있다라고 하면, 자, 요거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죠. 요거는 종교용지죠. 종교용지. 그다음에 유수가 있거나 예상된 토지는 하천이죠. 하천이고요. 만약에 소규모가 나오면 국어를 바뀐다 그랬어요. 인공적 나오면 국어다. 자, 소규모 나오면 국어다라고 했죠. 이거 하천입니다. 요거 부속 시설 부지는 원지목이랑 같이 간다 그랬죠.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속 시설도 역시 공장 용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정말 동영서부터 뭐 각종 수업 시간에 기본으로 늘상 하던 거 그대로 났습니다. 그대로. 예. 자, 이거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제가 이제 진짜 중얼중얼 했었죠. 녹지는 공원. 그대로 났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조건 마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시면은 기본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예. 정답 4번. 자, 이것도 거의 뭐 예상대로 됐죠. 600분의 1이면 비싼 동네니까 0.1이다 그랬죠. 0.1. 0.1이니까 끊고 오면, 자, 이 앞에 4니까 버려야지 뭐. 앞에 4 짝수가 좋다 그랬죠. 짝수에 맞춰가지고, 자, 145.4 이렇게 해줘야, 145.4 이렇게 해줘야죠. 이것도 뭐 많이 연습한 거라서. 예. 자, 5번. 자, 대지권 등록부 등록상 좋아한다 그랬죠. 요거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공통사항 요거를 이제 골라내는 문제로 낸 겁니다. 요즘 추세가 이거라 그랬어요. 뭐뭐와 뭐뭐의 공통사항. 요 정도에서 정확하게 등록사항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쉽게 드린 게, 자, 소재 지번은 무조건 공통이라 그랬어요. 소재 지번이 공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소재 지번 나오면 고유 번호는 도면 빼고 다 공통이라 했죠. 그죠? 이렇게 세 개요. 자, 소유자 성명 이거는 대장에만 나오게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나오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안 나온다.
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건 거꾸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나오지만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이 아닌 거고 자 공통인 거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됐죠. 1번. 요것도 뭐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득점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정말 제가 1년 내내 정말 세뇌시켰어요. 세뇌. 정말 세뇌시킨 그대로 나왔습니다.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자 필요하지 않으면 7일 맨날 나왔죠. 특히 15일은 등기 완료 동의서 접수한 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등기 완료 동의서 접수한 날 15일 이렇게 썼죠. 예.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거 7일 끝났잖아요. 당연히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 그래서 3번입니다. 이것도 뭐 제 수업 조금만 들으셨던 분은 1수나 2수만 하셨으면 아마 세뇌가 됐을 겁니다. 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필요 없으면 7일. 맨날 한 거죠. 완료 동의서 접수한 날. 맨날 하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그 예상대로 나왔을 줄은 몰랐는데. 이 문제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할 때 이것도 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조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소관청이랬어요. 보조점. 삼각점에 대해서만 열람 신청할 때 또는 있었고 보조점, 도군점 무조건 소관청이다라고 강조했었던 거 그대로 나왔었죠. 예. 이걸 뭐 자세히 또 뭐 다시 설명할 건 아니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요번 지적법도 사실은 난이도 하의 문제가 한 서너 문제밖에 안 됐어요. 보통 해마다 지적법은 한두 개 빼놓고는 다 난이도 하였는데 올해 지적법은 난이도 하 정도, 요 정도가 하 정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건 좀 심한 문제예요. 제가 기본서에 써놓긴 했지만 수업 시간에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나오면 뭐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사실은 이거는 뭐 맞추신 분들은 찍어서 맞춘 거예요. 이거를 예비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한 건 자,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요거 맨날 했었죠. 지체 없이 확정 공고는 무조건 지체 없이다. 요건 좀 알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공고, 확정 공고 안에 포함되는 게 뭐 있냐? 요거는 제가 강조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요건 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잖아요. 확정고 지역 축척 변경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 다 끝났다. 그 동네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정리했다. 돈 정리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동네 축척 변경됐으니까 뭘로 바꿨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제곱미터당 금액 줘서 요거는 우리 규정에는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출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잘못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의 신청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정이 명확하게 4개가 딱 나와 있고 규정이 없는 거를 이제 우리 출제자분께서 지어낸 거예요. 이제 말을 지어내서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 줘서 일단 지역별이란 말이 이제 생소하죠. 보통 지번별로 그러거든요. 지번별 줘서 이런 말 나오죠. 지번별로 1번지, 2번지, 3번지 별로 하나씩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청산금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별이 나왔다는 거, 금액이 지역별로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유추해가지고 찍는 문제입니다. 찍는 문제인데 저는 뭐 요거는 조금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정고의 포함 사항의 규정이 딱 4개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지역별로 해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어낸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제 말을 출제자분들이 들으시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규정에 없는 걸 지어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9번. 요거 함정이 있었어요. 요것도 간사에 대해서 이제 강조 안 했거든요. 요건 약간 좀 함정 냈습니다. 요거는 좀 요 부분을 좀 놓치시면 틀리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간사는 서무 담당하네요. 서무 담당. 공분 중에 위원장하고 자 부위원장 있잖아요. 여기는 담당 국장, 담당 과장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간사가 있는 거예요. 간사. 그래서 담당 국장이 정해져 있고 과장이 정해져 있지만 간사는 장관이 자 이렇게 하나씩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담당 국장 임명한 게 아니라 장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무 담당한다. 요거 맞지라고 해서 요걸 놓쳐버리도록 이렇게 살살 꼬신 겁니다. 4줄이나 넣어놓고. 근데 사실 니은하고 디귿은 늘상 하던 거라서 늘상 연습하던 거고 기출지문에 여러 번 나오던 거라서 이건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과반출석, 과반찬석.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연습 많이 시켜드린 거예요. 자, 7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 그죠? 일주일이나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랬죠.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일시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서 회의 준비해 오라고 5일 정도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요거 틀렸고 그래서 2개가 틀렸는데 자, 니은 디귿은 일단 똑같잖아요. 니은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포함됐느냐 요거를 이제 놓쳐버리면은 이제 오답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함정을 판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10번. 요거 제가 이 측량 부분 제가 예상할 때마다 이거는 계산 문제 안 나오고 가로넣기 나올 거다. 몇 번 얘기했죠? 예, 가로넣기 나올 거예요. 그대로 났어요. 가로넣기. 자, 측량 5일, 예, 검사 4일. 자, 15점 이하면 4일 가산하고 15점 넘으면 그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추가 가산한다. 그래서 맨날 하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죠, 암기. 이건 뭐 암기야. 예. 합의하면 합의된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빼고 얘기하자는 거죠. 합의하면 그때는 4분의 3, 4분의 1이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이신용 할까 봐 가로로 이렇게 딱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뭐 암기상이에요. 많이 준비했던 문제죠. 11번. 요거는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나온 겁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정 공고가 이제 벌써 2개가 나왔는데 확정 공고에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 요거는 이제 지번별 주소 이 대장에 등록하는 거고요. 토지대장 그죠? 그다음에 측량 결과도 있죠. 요건 도면이죠. 이렇게 해서 지적도죠, 지적도. 도면이니까 지적도죠. 왜냐하면 이게 축척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아졌단 말이죠. 그럼 임야도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할 때 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고 토지대장 이것도 임야대장 일리가 없죠. 축척 변경됐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아진 겁니다. 토지대장 이건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기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눈치껏 찍으셔야 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조금 근데 좀 뭐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이건 예상 못했던 문제예요. 할 말 없는데 토지 대장이다. 그러면 도가 나 왠지 도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빼고 뭐 납부고지서나 뭐 계획서, 뭐 계획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번별 조서 몇 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확정 공고내 내용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약간 눈치자 삼아서 찍어야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조금 제가 예상을 못해서 좀 인정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찍어서 요번 좀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지만 지저분 12개를 다 맞추신 분이 심심치 않게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찍어서 맞춘 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틀려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요거 나왔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 이것도 정말 많이 연습했었던 문제입니다. 일단 뭐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 꼭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사진 찍는다 그랬죠. 표지 종류 위치 설명도 이런 것들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라고 많이 했었던 거고 도면 번호는 뭐 이제 막 고민하다가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걸로. 이것도 뭐 단순 암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나올만하다라고 했었는데 나왔죠. 자 이제 등기법 출제 경우에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뭐 주는 지문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응용을 많이 하고 또 종합 문제로서 여기저기서 가져와 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한 형태의 문제가 구성되었고 지문 하나하나를 쉽게 안 주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답은 조금 쉽게 주는 익숙했던 지문이 하나 따라서 걔가 답인 이런 문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정지 조건이 붙었대요. 조건이 붙었대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조건이 성취됐는지 갖고 와봐 이거죠. 당연히 그거 첨부해야죠. 조건이 붙은 거를 등기해달라 그러면 조건 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한다면 한다. 그럼 뭐뭐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등기소에서는 서류 첨부해라.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학교 보고 딱 찍어야 돼. 학교는 안 된다.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더 고민하지 마. 학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 법인으로 하는 거지. 학교 안 된다. 그다음에 등기대리는 쌍방대리가 된다고 했죠. 법무사가 등기대리, 쌍방대리 할 수 있죠. 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본 겁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자, 종중명의고요. 신청만 대표자가 한다라고 했었죠. 종중명의로 신청만 대표자가 한다. 많이 했죠. 김철수, 김혜기 씨 종중, 김철수 쓴다 그랬죠. 그다음에 자 대위 신청은요. 대위 채권자가 신청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청권은 원래 채무자가 가진 신청권이지 요거를 대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얘가 신청인이 됩니다. 신청인이 되고요. 자, 명의는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되는 거지. 채무자가 신청권이 없으면 대위를 할 수 없다. 있으면 대위할 수 있다.
그때 얘가 대신 신청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 명의가 되지만 자, 얘는 직접 신청한 게 아니다. 얘가 신청했다는 거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뭐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이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이름으로 얘가 신청한다. 얘가 신청이다. 됐죠? 약간 이론적인 얘기인데 요즘이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되게 쉬웠어요. 2번. 자,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건 뭐 사실 뭐 분묘기지권, 주의토지권 안 돼요. 이 등기법에서는요, 딱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되죠. 근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게 세 가지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된단 말이죠. 저는 솔직히 이거는 표현이 좀 틀렸다고 봅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써줘야 돼.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렇게 써줘야 되지. 전세권 저당권 이거 애매하잖아요. 예. 아니면 니은 디귿 이렇게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문제 구성을 조금 잘못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전세권 목적 저당권. 근데 이의신청거리라고 하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뭐 완전 틀렸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전세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전세 목적 저당권도 되기 때문에 등기되는 거예요. 자, 지상권 등기되고 구분지상권도 등기됩니다. 네, 구분지상권. 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지나가려고 땅을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만 수용해서 지상권을 깔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하 몇 미터, 지상 몇 미터 이렇게 빌리는 것도 등기부에 나온단 말이죠. 구분지상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자, 기억 디귿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니은 리을 찍으신 분 좀 많이 계세요. 좀 헷갈렸단 말이죠. 자, 요거 상당히 응용된 문제입니다. 이거 좀 이 문제를 보고 야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내용 간단해요. 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라는 건 갑구에 들어옵니다. 갑구의 소유권을 가압류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당 등기도 을구잖아요. 서로 다른 구니. 다른 구면 어떻게? 해? 첩수번호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 다른 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경 많이 쓴 거지. 그다음에 2번 저당이 설정되고 자, 1번 저당이 이전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라 했지.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1-1이란 말이에요. 1-1. 그럼 2번이 세겠어요? 1-1이 세겠어요? 당연히 1-1이 세죠. 그래서 이 1-1이 2번에 우선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내놓은 거죠. 자, 3번 위조된 저당권 해지 증서. 이게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실제로 신문에 나왔던 문제죠. 1번 저당권이 불법 말소인가요? 불법 말소. 그러면 이 불법 말소이기 때문에 저당이 소멸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거지. 근데도 모르고 2번 저당이 들어와 버린 거지. 이러면 이제 공신력 문제가 생깁니다. 공신력. 자,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된다라고 했죠. 공신력 부정되기 때문에 이거 말소된 거 믿고 2번 들어왔으니까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안 맥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 회복돼 버리면 자 2번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게 3번에 틀린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야. 이 공신력이 부정된다라는 문제. 요걸 이렇게 지문에 냈네요. 자, 4번 가등기 후 제3자 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가 됐다.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랬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제3자 등기보다도 우선한다. 이 소리죠. 이것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 말을 이렇게 사례를 풀어낸 겁니다. 자, 5번도 나대지의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집합 건물의 대지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당권과 대지권을 비교하면 얘가 먼저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 된 게 더 센 거지. 그래서 저당권이 대지권에 우선한다. 저당권이 더 세다. 먼저 들어온 게 세다. 그렇죠? 순서대로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은 3번이 지금 잘못된 걸로 낸 겁니다. 굉장히 공들여서 낸 이례적인 문제죠. 그래서 규정에 있는 것들을 사례화해가지고 낸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일단 공신이 부정된다는 걸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자, 16번은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의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가 변하니까 대장이 필요하다. 뭐 이건 늘상 하던 겁니다. 대장이 필요한 등기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멸실 이렇게 4가지는 대장이 필요하다. 그거 낸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것도 틀렸다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보통 계약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내 부동산의 표시가 내가 바꾸는 거라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 대장이 이 원인 증명 정보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변경에 대해서는 대장이 먼저 정리되고 이걸 첨부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죠.
그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이거 요약집에 기본서에 뭐 2시간 땅 교재 별표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도짜. 이거 몇 번 연습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주소는 권리자 거 내는 거지만 소유권 이전이야? 그럼 둘 다 내야지. 의무자도 내야지, 권리자도 내야지. 그래서 이거 맨날 박찬호 등기 해가지고 그죠? 공주에서 강남 가고 맨날 얘기하던 거 그거 또 났어요. 네. 그다음에 요거 인감은 몰라도 요거 공정증서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공정증서면 인감이 필요 없다. 그렇죠. 공정증서 아니라면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다. 이거는 강조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정증서로 만들었대. 그럼 인감은 필요 없네. 이거죠. 공정증서니까. 인감은 뭐 굳이 공정증서 아니야? 그럼 인감이라도 내야지. 둘 중 하나 해야지 이 말이죠. 네. 요것도 예상대로 났습니다. 요거 예상했었죠. 자, 요거는 조금 좀 생소했죠. 생소했는데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안 읽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 농취증을 생략해주지 않습니다. 첨부해야 됩니다. 네. 판결을 받았다고 농취증 생략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판결하고 농취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겼어도 농취증은 따로 갖고 와라 이 소리죠.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네, 자, 이 정도. 자, 17번 용익권을 여러 가지 이제 묶어놨죠. 용익권은요, 전부 또는 일부가 되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있어야 돼요. 전부. 목적과 범위를 쓰라 그랬잖아요. 전부를 써야 돼. 범위를 써야 돼.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럴 리가 없죠. 그래서 필요적상이 있죠. 목적과 범위, 전세금과 범위, 차임과 범위. 그래서 범위는 꼭 쓰라 그랬지. 전부라도 써야 돼. 일부일 때는 도면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전부일 때는 범위 전부 이렇게 써야 돼. 자, 지역권 등기할 때 이것도 많이 했죠. 목적과 범위를 쓰고요. 요역지에도 목적과 범위를 쓰고 승역지에도 목적과 범위를 쓰라 했죠. 양쪽에 똑같이 쓰고 요역지에는 목적과 범위 승역지, 승역지에는 목적과 범위 요역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목적과 범위 써야 돼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자 말소하지 않고 동일 범위에서 다른 전세권 이거 안 되지. 자, 이중 전세잖아요. 이건 할 수 없다. 동일 범위에서 이중 전세 안 됩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까 봐 걱정인데 자 전세가 있는데 자 주택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가 들어오는데 동일인 명의인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자 둘 다 할 수 있다. 요걸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랑 혹시 헷갈리셨을까 봐 조금 걱정은 돼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건 주택 임차권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거는 전세 두 개가 겹치기는 안 된다. 아무리 끝났어도 이거는 말소해야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 할 수 없답니다. 중복 전세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 요거는 5개 이상이라 했잖아요. 이거 정말 많이 했었죠. 5개 이상. 공동 전세도 마찬가지고 공동 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전세도 담보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많이 강조 안 하던 건데 자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임차 보증금을 쓰고요. 자 이 차임은 안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특이한 거고 자주 설명 안 한 거여서 조금 그랬습니다. 근데 정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2개는 매매 목록만 그랬다 그랬죠. 5개 이상일 때. 자 17번 근저당권에 대해서 자 채무자는 이름하고 주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채무자는 안 들어가요. 저당권자는 명주 번이 다 들어가죠. 근데 채무자는 명주까지만 들어가는 걸로. 바로 일본에 딱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구분 기록할 수 없다. 많이 했던 거죠. 구분 기록하면 팔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조금 특이하게 됐는데, 뭐, 외국 통화로 신청서에 들어왔대. 그러면 그대로 등기부에도 외국 금액 회화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달러, 미화 달러 몇 달러 이렇게 쓰는 거지. 미화 몇 달러. 그래서. 미국 화폐 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지. 사실 뭐 별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닌데 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 앞으로 이것도 뭐 추가로 강의할 계획은 없습니다. 뭐 그냥 참고로 이런 질문도 있었다. 그다음에 4번 요건 좀 알아야 되는 게요. 감액이 된대. 감액이 돼버리면 후순위 권리자는 손해볼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좋지 뭐. 좋은 사람한테 승낙을 낼 필요가 없지 뭐. 승낙서 받아올 필요가 없죠. 그죠? 얘는 이해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기등기로 바로 처리가 돼요. 제3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부부주의 부입니다. 그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까지는 단독 신청이고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저당권 같은 경우는 직권 말소해야죠. 그죠? 당연하죠. 수용하면 직권 말소한다. 요건 이제 이신청 안 당하려고 이런 마인드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뭔가 이렇게 있으면 예외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어쨌든 뭐 명확하게 답이 1번이었어요. 자, 가등기 역시 나왔습니다. 가등기. 나왔는데 뭐 예, 뭐 나왔습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한 거죠. 이거는 촉탁으로 두면 안 된다. 이건 단독 신청이다. 많이 했었던 거고요. 가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니까 자, 그 가등기도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본등기로 처리되는 그 형태로 똑같이 가야 돼. 소유권 이전이 가등기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다시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다. 이런 같은 형식으로 가주는 거죠. 가등기를 이전한다. 그럼 부기등기예요. 근데 이건 가등기를 처음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2번 소유자가 될 거야. 그럼 2번 가등기로 들어오는 거지. 예. 근데 그걸 내가 살 거야. 그러면 2-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주등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해제 조건부 반대 뭐 있을까? 정지 조건부. 예. 정지 조건부라면 가등기가 되고 해제 조건부는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정지 조건부는 지금 정지돼 있다가 앞으로 권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가등기라도 해놓자 이런 거고, 해제 조건부는 지금 권리가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건 가등기로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 현재는 권리가 없지만 앞으로 생길 거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살 수 없다. 맞는 말이지. 살 수 없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란데. 가등기하고 본등기를 치면 자, 원래 가등기를 주면 안 됩니다. 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본등기라면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야 돼요. 가등기가 잡아놓은 그 순위를 본등기에 잡고 들어가는 건데 그걸 지우면 안 되지. 그죠? 이게 이제 우연찮게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가등기도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 누가 올리셨는데 분명히 가처분하고 헷갈리셨을 거야. 가처분. 가처분 등기는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이게 말소가 돼요. 나중에 이거 직권말소 되지. 가처분 등기는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직권말소가 되게 돼 있고, 가등기는 본등기를 치더라도 절대 말소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를 살려놔야 본등기가 그 순위 잡고 들어가지. 그래서 이거 5번에 틀린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20번. 요거 이의신청 예상대로 나왔죠? 자, 이의신청 서는 자, 등기 소외된다라고 정말 귀가 탈케했습니다. 정말 귀가 1년 내내 했던 거예요. 이의신청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이건 뭐 마지막 동용에도 정말 많이 했고요. 자, 처분 시 뭐 언제라도 뭐 집행정지 안 된다. 뭐 집행정지 안 된다. 집행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들어오면 그냥 받아준다. 이렇게 돼 있죠. 맨날 하던 거고. 이거 마지막 동용에 제가 강조했던 거죠. 각하됐으면 제3자는 안 된다. 실행됐을 때만 제3자인다. 정말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21번. 요건 조금 니은 때문에 조금 그랬어요. 일단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정말 맨날 강조하던 거 나왔죠. 특히 디그리얼. 요거 무조건 골라야 돼요. 디그리얼. 근데 이제 니은이 조금 그랬는데 하천은 원래 등기 못 하는데 다시 하천법상 하천 등기에 대해서 몇 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천법상 하천은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권리질권 여기까지만 등기가 된다. 지상지역 전세 임차는 안 된다. 하천을 빌리는 건 안 된다. 하천 소유하고 담보 잡는 것까지만 해주겠다. 라고 해서 하천을 빌리는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걸립니다. 같이 걸리고요. 일단 기억은 지어내셨어야 돼요. 자, 기억은 무조건 지어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이 위조된 서류가 들어왔다. 이거는 등기를 못할 사항이 아니라 서류가 틀린 거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29조 이후에 해당되지는 않단 말이지. 위조됐으면 각하는 각하에 걸렸으면. 그죠? 근데 이왕 실행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호 사유는 아니다. 나머지는 2호 사유다. 2호 사유 아닌 다른 각하 사유다라는 거죠. 잘못된 서류를 들고 들어온 이런 다른 사유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고른 건 니은 디귿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자, 22번. 요거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답이 5번인데요. 이것도 사실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규약 폐지하면 누구 거? 그러면 취득자 거. 그래서 취득자가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정말 이제 귀 익어야 됩니다. 규약 폐지 취득자 보존 등기. 정말 단독 신청. 이거 정말 1년 내내 정말 귀가 닳도록 했던 거예요. 이것도 대지권 변경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위에서 할 수 있다. 대지권 변경 대위에서 할 수 있다.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맨날 하는 거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대지권 표시는 전유분 표제 이것도 정말 귀가 닳도록 외웠던 거 고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 찾는 데는 5번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지문은 조금 출제가 잘못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요. 해볼 건데 요거는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고 들어지면은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조심스럽게 5번이 확실한 답이긴 하지만 복수정답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제가 헛된 희망을 심어드릴까 봐 정말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건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전세로 빌린 거잖아요. 토지 전세로 빌렸으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 토지가 저당으로 팔려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 토지 전세권 영향받지 않아요. 이 전세권이 침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으로서 역할을 뺏기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토지 소유권을 저당으로 잡는 거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하면 복수정답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명확하게 5번이기 때문에 여기 복수정답 된다 할지라도 구제받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늘상 하던 거 그냥 바로 답을 걸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연구해 볼게요. 자, 23번. 소유권 관련, 이것도 뭐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지만, 명확하게,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으로, 자, 토지는 안 된다 그랬죠? 건물만 된다 그랬잖아요. 건물만. 바로 걸렸죠, 3번. 정말 많이 하던 것, 그대로 또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자, 포괄 유증 받으면 많이 사랑하는 애는 바로 보존이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많이 사랑해, 조금 사랑해 맨날 했잖아요. 많이 사랑하니까 1번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전양도 됐으면 뭐 생략 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맨날 하던 거고요. 요건 조금 특이한 걸로 냈습니다. 그래서 원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명의 원래 소유자가 자기 거를 찾아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원소유자가 아니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사실 몰라도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다음에 자, 지분 포기하면 나머지 지분권자는 기분 좋다 그랬죠? 그 기분 좋은 사람이 권리자, 포기하는 의무자라고 해서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까지 수업을 했었던 내용인데 몰라도 답이 그냥 명확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연습한 거라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24번. 조금 생소한 게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동영에 마지막 이거 해드린 게 있었어요. 법정 대리는 법무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다 아니죠. 엄마 아빠.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엄마 아빠 주냐 애기 주냐. 당연히 엄마 아빠 줘야지. 애기를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애기한테 주면 안 된다. 엄마 아빠한테 줘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 승소한 등기부자 정말 귀가 닳도록 했습니다.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가니까 제공할 필요가 있지. 제공. 작성 통지는 안 해도 제공해야 된다. 몇 번 했던 거죠. 자, 대위로 했다. 명신이 아니잖아요. 명신이 아니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이것도 정말 귀가 닳도록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잘 강조 안 하던 거예요. 등기필 정보 실효 포기하겠다 이거지. 등기필 받았는데 없었던 걸로 하자. 권리증 포기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확인받거나 그럼 되는 거니까. 실효 신고한다. 그럼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포괄 승계인은 본인이에요.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포괄 승계인이다. 본인이다. 그럼 할 수 있지 뭐. 본인이 하는 건 포괄 승계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겁니다. 뭐 큰 의미가 없었고요. 이거 등기필 정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띄워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스티커 쫙 떨어지면서 거기 이제 일련번호, 비밀번호가 쫙 나오는 거예요. 비밀번호 50개가 딱 들어있는. 그거 보여드린 거. 그거를 규정으로 된 겁니다. 이것도 뭐 크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설 마치고 보니까 사실 좀 까다롭고 좀 경향이 바뀌긴 했으나 정답으로 나오던 것들은 늘 있었다. 그리고 함정을 몇 개 팠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4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실수로 또는 뭐 함정에 파서 걸릴 수도 있지만 거진 공부가 충실히 되고 실수 안 하신 분들은 20개까지는 무난하게 마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더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 가면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이제 각종 자료에 계속 첨부가 되고 더 연구해서 보내드리겠지만 일단 뭐 급한 대로 이 신청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보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건강이 가장 우선이니까 너무 소진된 체력을 다시 회복하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충격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예, 또 너무 또 뭐 신나서 뭐 그런다고 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뭐 인생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격하시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오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꼭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